해낼 자신이 없어. 이성을 만나는 소개팅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영업 혹은 면접을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목적을 달성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왜 어떤 이는 자신감이 넘치는 반면 어떤 이는 자신감이 부족해 중요한 자리에서 실패하는 걸까요? 마돈나는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마돈나가 5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이후 새어머니와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불우한 환경 때문에 그녀의 성격은 몹시 소심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신감을 갖기란 너무 힘들었죠. 그렇게 어렵고 의기소침하던 그녀가 자신감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번 편에서는 책 단 한 걸음의 차이, 자신감을 통해 자신감은 어디서 생성되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당신은 자신감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먼저 자신감이란 무엇일까요? 자신감은 한자로 풀어보면 스스로자, 믿을 신, 느낄 감을 사용합니다. 간단히 스스로를 믿는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감을 키우는 3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탄탄한 실력을 쌓아라. 앞서 이야기한 마돈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마돈나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와 발레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하기보다는 노력형에 가까웠습니다. 새 어머니를 통해 디트로이트에 있는 학교로 들어간 마돈나는 무용교사 크리스토퍼 플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발레 공연 준비 중이었던 그녀는 플린 선생님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아름답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폭발적인 카리스마가 있어. 이후 마돈나는 이 말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자신감이 없었던 그녀가 그 말을 들은 뒤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보여주며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플린 선생님이 이렇게 마돈나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실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돈나는 수년 전부터 능력을 쌓기에 충분한 노력을 했고 선생님은 마돈나의 노력으로 쌓은 재능을 보는 눈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돈나가 어떠한 실력도 없었다면 선생님도 그녀를 믿지 않았을 테죠. 자신감은 선천적인 재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습득하는 것입니다. 아웃라이어의 말콤 글래드웰은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해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모차르트는 6살 때 작곡을 할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20살에 만든 피아노 협주곡 제9번이 탄생하기까지 1만 시간의 작곡 연습 시간을 보냈습니다. 1964년 비틀즈가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까지 무대에서 보낸 시간은 1만 2천 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천재였지만 실력을 쌓으며 자신감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른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소리가 자기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음과 영감을 따르는 용기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가슴과 영감은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2005년 스탠포드대 졸업식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책을 찾기도 하고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만 결국 해답은 자신 안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티브 잡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타인의 이야기에 잘못된 가르침이나 강요로 인해 잘못된 믿음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걷어내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 삶에 대하는 태도에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순간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가지 말고 천천히 내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자고 일어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 순간 내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세 번째,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서로 비교하기가 너무 쉬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모임, 직장, SNS 등등 누군가는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었다며 자랑하기도 하고 쉽게 살 수 없는 값비싼 명품을 뽐내기도 하고 호화 요트, 호텔, 리조트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특히 SNS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여러 사람들과도 일상의 공유를 쉽게 하게 되면서 타인과 자신에 대한 비교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나 주변 친구와 비교를 하다가 SNS를 통해 어느새 전 세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결국 자신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밖에 남지 않습니다. 비교의 끝은 없습니다. A가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B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B보다 C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C가 제일 많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나에 대한 믿음이 싹 사라집니다. 니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와 유일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로 사는 사람들은 지배적인 도덕이나 규범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들은 항상 가장 나은 것, 가장 적합한 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진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스스로를 평가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늘 어제, 일주일, 한 달, 1년 전의 자기 모습입니다. 조금이나마 발전을 이뤘는가? 조금이라도 더 나다워졌는가? 이런 질문들만이 중요합니다. 내가 발전했다고 느낀다면 여기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말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잊게 됩니다. 자신과 단절된 채 이리저리 방황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더 많이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처받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성을 만나는 소개팅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영업 혹은 면접을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잊게 됩니다. 자신의 장점을 이끌어내기보다 타인의 성과물에서 타인의 장점을 활용하려 들 것입니다. 이를테면 소개팅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통하더라. 발표할 때에는 이런 말을 해야 청중을 집중하게 하더라. 면접할 때 이런 농담을 하면 합격하더라. 처럼 말이죠. 그런 성과물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나는 각기 다른 성격과 개성을 지녔기에 모두에게 통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에 따라 결정하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누구라도 자신감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감을 갖는 방법을 사용하여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생각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감을 갖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중요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목표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라북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